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대화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다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첫 마디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야기가 끝나도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령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상대가 자신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거나 관심을 기울여 줄 때 특별히 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일 때 대화는 그 자체로도 즐겁고 의미 있어지죠. 이런 만남은 흔치 않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더 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대화란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은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은 대화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화 속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과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결과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탐구할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더 끌리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읽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화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적극적 경청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동작,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더 깊이 이야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정적 공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대화의 분위기를 유쾌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성과를 칭찬하거나 작은 성취에도 격려를 보내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예로 친구가 자신의 프로젝트 성공을 이야기할 때 대단하다,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은 그 순간의 즐거움을 당신과 공유하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화를 나눌수록 끌리는 사람은 자기 개방의 기술도 잘 활용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적절히 개방하는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대화의 맥락에 맞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서히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호 개방성이라는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하면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태도를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유머와 공감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은 끌림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유머가 사람들의 긴장을 풀고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서로의 실수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대화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서로를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적극적 경청,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 자기 개방, 그리고 유머는 대화 중 더 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심리학적 연구와 실천적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로 일상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와 대화에 있어 중요한 원칙들을 수많은 가르침 속에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끌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듣는 이가 깊이 듣지 못하면 말하는 이의 진심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만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헤아리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마음으로 경청하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은 적극적인 공감과 평등을 대화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유의 빛을 지닌다.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너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자신의 편견이나 판단 없이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대화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며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현대 심리학적 접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감, 경청, 그리고 평등한 자세는 대화를 통해 끌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원칙은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은 말보다 강력하다. 말은 진심을 표현하지만 침묵은 진심을 깊이 새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항상 말을 많이 해야만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은 뒤 바로 조언을 건네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곱씹는 시간을 주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은 비판이 아닌 칭찬으로 말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는 눈이 비판을 위한 혀보다 강하다. 는 말씀은 대화의 긍정적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는 것이 더 끌리는 대화의 기반이 됩니다. 예컨대 동료가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이 정도면 잘했다는 평가 대신 너의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들의 성취감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칭찬은 단순히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진정성을 가집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대화 속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의 대화 속에서 적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관계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일상의 대화를 더욱 끌리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대화에서 존중, 침묵, 칭찬의 가치를 실천할 때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을 넘어 깊은 교감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대화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대화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국 대화를 나눌수록 더 끌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경청, 긍정적 언어, 침묵의 지혜, 그리고 칭찬과 존중의 태도는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강조한 적극적 경청과 부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과 신뢰의 형성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끌리는 존재가 되고 대화는 삶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대화 속에서 경청과 공감, 긍정적 언어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담게 될 것입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 순간이 쌓여 우리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된다. 오늘부터 당신의 대화를 더 끌리게 만드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이 나누는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와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